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문학 독해에 진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 책들이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앞으로 어머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문해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들 같은 경우에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국어 성적 올리기가 어렵거나 논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말 제가 교실에서 긴급 처방으로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배경 지식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으면서도 이 학업과 병행하기가 좋은 게요, 그 챕터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공부하면서 틈틈이 읽기가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해요. 저도 읽어보니까 어른이 읽기에도 참 좋은 책이라서 스마트폰 좀 끊고 책 좀 읽어볼까 하시는 어머님들께도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거 정말 어른이 읽어도 재밌는 책이어서 우리 자녀분과 함께 읽으시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경제하고 과학편은 좀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읽는 편이었고요, 생활문화와 역사편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이 중학생이라면은 특히 과학과 경제편부터 읽혀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배경 지식 쌓는 게 급한 고3 학생이라면은 모두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권 중에서도 가장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경제와 과학부터 살펴볼까요? 경제편은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서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기발한 창업 과정과 조금 색다른 경영 방식, 참신하고 재미있었던 광고와 위대한 창업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한 제품은 왜 그랬을까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KFC 창업자가 1000번이나 도전했다는 이야기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얼마나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영을 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기억을 하죠. 이 책을 함께 읽으시고 조금 더 토론 교육을 해보고 싶다면 이런 주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한번 대조해보고 어떤 점 때문에 이런 기업과 제품은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는지를 아이가 한번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재미있는 토론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이것들은 어떠한 능력과 공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었을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관심을 보였던 제품이나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슬로건을 쓰거나 어떠한 광고를 쓰는지 그대로인지 조금 더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살펴보는 책은 과학편입니다. 과학 지식의 수준은 높지 않고요. 주로 역사 속에 어떠한 과학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이라 모든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하는 내용은요, 신비한 인체에 관련된 내용과 동식물, 그리고 의학의 발전 과정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다양하고 풍부한 발명 이야기,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과학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흥미를 보이는 부분은요, 과학이나 의학 지식이 없었을 시절에 있었던 기상천외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였던 감기 시럽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던가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지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쓰였던 사례,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읽더라고요. 과학편을 재미있게 읽은 아이라면 이런 대화로 쭉 이어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던 에피소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반성할 점이나 생각을 이어나갈 점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먼 미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책 내용을 보시면은 의학이나 과학 발전 과정에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이 있었죠. 어느 범위까지가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특별히 더 재밌다고 읽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다른 책을 한 번 더 권하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과학과 과학책을 많이 읽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생활 문화인데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초 배경 지식에 따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게 읽었다면 다른 공부부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세계에 있는 독특한 풍속과 재미있는 사물과 개념, 문학과 언어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예술과 패션을 둘러싼 비하인드는 뭔지,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뭔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보통 자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거나 친숙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연 먹으라는 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반면에 실생활에서 잘 접하지 않는 청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좀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으신 후에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무엇이었는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탄생 비화가 이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특한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히 더 재미있게 읽었던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다른 책도 다음에 읽어보자고 자연스럽게 권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사편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수준을 고려해서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역사 속에 독특했던 인물, 또 역사 속에 재미있는 직업과 경제, 정쟁과 정치를 다루는 부분, 의식주 문화에 대한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재미있게 만나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부분이나 나폴레옹의 키가 작은 게 아니었다는 내용, 또 문익점이 모카씨를 숨겨왔다는 내용이나 에디튼이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편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역사 속에서는 잘하고 이긴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역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와 이런 비하인드 역사 이야기가 나뉘게 된 이유는 뭔지 아이가 창의적으로 한번 답변을 찾아가 보도록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0년 후에 똑같은 책이 쓰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이가 겪었던 일 중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이런 비하인드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직접 골라보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봐요. 안녕.